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1도에서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층 더 서늘해진 바람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크게 나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3도, 영덕 22도, 울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매일 속출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나오다 보니 최초 감염원을 찾기 어렵고 역학조사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4명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황성동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80번 확진 환자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이어 용강동에 사는 40대 여성과 현곡면의 50대 여성, 성동동의 60대 여성 등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자분 3분이 같이 모여가 차를 한잔 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애들 남편 각각 다 옮겼고. 문제는 이들의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돼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방역당국이 긴장했지만 다행히 학교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고 등교한 고3 학생의 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28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의 인구 대비 코로나 감염률은 0.03%로 대전과 부산, 울산 등 다른 광역 대도시보다 높은 수치.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월 4일까지 경주시 관내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영업은 중단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휴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지라고 온 데서 사람들이 오니까 좀 걱정입니다. 일단은. 포항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확진 환자가 71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16일 사망한 포항 66번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으며 포항시는 이들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들을 격리했습니다. 병원에 일단 8,000명 넘어 코트 격리로 오늘부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전수검사 지금 오늘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유독 경주시와 포항시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N차 접촉에 의한 지역 감염 사례까지 이어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이정우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 리보핵산 서열을 바탕으로 쉽고 신속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30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감염자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외에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일주일 이내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샘플에서 30여 분 만에 코로나19 원인의 바이러스를 검출했으며 이외에도 5가지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검출해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균 검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약 1년간으로 접수 신청은 포항 지역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과 구청,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 한마음체육관 등 모두 34개 현장 접수처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접수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따라 신청 요일을 지정하는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추석 선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전통식품 한과인데요. 추석 대목을 맞아 한과를 만드는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한과 생산 업체를 성나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성에 있는 한과 생산 업체입니다. 흑미와 찹쌀을 부풀린 과자를 끓는 기름에 튀겨내고 여기에 쌀로 만든 조청을 두른 다음 쌀 가루를 입히자 먹음직스러운 한과가 만들어집니다. 산수유를 섞어 만든 붉은색 한과와 사과, 포도, 쑥 한과까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이맘때는 주문을 대느라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많이 바빠가고 화장실 가려고도 없고 돌아보려고도 없어요. 누구더라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만이 바빠요. 이곳 한과는 일부 기계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색소를 쓰지 않는 등 옛 방식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탕 대신 쌀로 만든 조청으로 맛을 내고 지역에서 생산한 찹쌀 등 토종 농산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을 타고 이곳 한과는 요즘 하루에 300세트 정도 선물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 한과가 추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북 지역 기업들이 올 추석 연휴는 지난 추석 때보다 더 길게 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경북 회원사 122곳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휴 기간은 평균 4.6일로 지난해 추석 때 4일보다 0.6일 늘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전체 68%로 조사됐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80%가 지급 여력 악화를 꼽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삼구건설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장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포항시 중앙동 방위협의회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33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기계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라면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 때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가 농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시 어모면의 과수원 바닥에 설익은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 2개가 연이어 쓸고 지나간 겁니다. 과수원 주인 김영수 씨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사과가 어림잡아 40%는 땅에 떨어졌고 사과나무 1,400여 그루 중 7%는 바람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희망을 걸었지만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비교해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나와서 썩은 건 썩은 거대로 빼야 되겠다. 그다음에 뭡니까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빼야 되겠다.
다 빼버리고 나니까 저한테 피해가 있어도 돈 지급될 돈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 20%를 제외한 손실에서 80%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사과 등 과수작물은 50%로 보상 비율이 줄어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손해평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멀쩡한 과일도 피해를 봤다며 김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조사를 나와주셨으면 저하고 뭐 이렇게 논쟁이나 이런 게 없을 거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늦게 나와서 잘못돼가지고 썩은 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나 말이죠. 이 벌레가 올라가서 또 찍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다 보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를 품질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개수나 무게로 보고 있거든요. 바람 피해를 입어서 실제 개수는 달렸지만은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보험을 운용하는 NH농협 손해보험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089억 원. 그러나 농민과 국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험료는 5,177억 원 정도입니다. NH농협 측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40개 보험사와 재보험을 계약했지만 올해는 23개 보험사와만 재보험을 맺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 규모가 크다며 거절한 겁니다. 민무에서 손실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쩔 수 없이 정부하고 이제 같은 정책 사업이니까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사이 잇단 자연재해에 농민들은 무방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과수 화상병 손실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손실 보상금의 80%는 국가가, 나머지 20%는 시도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화상병에 의한 농가 피해는 현재 6개 도에 27개 시군에 걸쳐 700여 농가에 355여 헥타르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손실 보상금도 746억 원이 넘습니다. 자치단체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가 겹친 상황에서 손실 보상금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대구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대구와 경북에서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됐고 쟁점이 되는 통합기구의 명칭과 통합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위, 주민 찬반 투표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이어 조만간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 대신 종이 쿠폰을 주며 농장 일을 시켰던 사업주가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손에 쥔 건 한글로 7만 원이라고 적힌 종이 쿠폰. 결혼 이주한 가족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다 보니 취업 비자가 없는 불안한 처지 탓에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당 대신 받은 쿠폰은 1년 동안 쌓여 1,0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ví dụ như cô có kẹt gì thì cô điện cho cô chủ. Cô chủ giờ tôi kẹt đóng tiền nhà thì cô chủ đóng cho tôi đưa cho tôi đưa tiền nhà cho ông chủ nhà người ta. Có mình đưa thẻ cô chủ đưa tiền này cho mình. 대구 고용노동청은 인력업체 사장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동청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체류 자격이 이제 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체류 자격 이외의 활동들을 한 거잖아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강제 퇴거까지도. 노동청이 파악한 피해자는 25명, 체불 금액은 1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은 이상 될 거로 보이는데 불법 체류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도 꺼려시고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도 협조도 거의 안 되셨고 내가 언제 줄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 확인이 아예 힘들었고. 시민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피해를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명시적으로 통보 의무 면제 조항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피해자가 됐을 때 내 피해 사실을 이제 알릴 수도 있기도 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사업주 A씨는 지금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농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벌어 체불한 임금부터 갚으라는 취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가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소인이자 사고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1부는 이달 16일 김 전 수석과 성명불상의 관계자들을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의료, 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통합신공항 추진단을 확대합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과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해 4개 팀 17명 정도를 두기로 했으며 현재는 보건정책과의 1개 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서늘해진 바람에 계절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크게 나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주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3도, 영덕 22도, 울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